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제나이저에서 모멘텀 3, 요 모멘텀 3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을 내놨습니다. 패키지상에는 그냥 모멘텀이라고만 적혀있네요. 모멘텀 3라는 게 정식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나이저 모멘텀 시리즈의 최상위 기종, 제나이저의 컨슈머 라인업 중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이 나왔습니다. 저만 오래 기다렸네요. 제나이저의 이 제품을 왜 기다렸냐면 그 사이에 소니의 1000X 마크 3 헤드폰이 거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을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00X 마크 3가 나온 지도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1000X 마크 3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을 제나이저에서 내놓은 꼴입니다. 굉장히 느리죠. 제나이저는 TW 시장에서도 전문 음향기기 업체 치고는 굉장히 늦게 거의 꼴찌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나이저 느린 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모멘텀 3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패키지 내용물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냥 이 박스를 열자마자 이런 헤드폰 캐링 케이스가 딸랑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내용물 전혀 없고요. 이 헤드폰 케이스 디자인 보시면 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 코드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현세대 모멘텀 시리즈 플래그십의 디자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드폰과 USB 케이블, 3.5mm 케이블, 그리고 매뉴얼 딸랑 들어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허탈한 패키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헤드폰 케이스의 재질이나 만듦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는데 혹시 헤드폰 갖고 다니실 때 하드 케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푹푹 눌리거든요. 자, 헤드폰 외관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리려고 아직 스티커를 안 띄웠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그리고 이 버튼은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업, 볼륨 다운, 중간에는 플레이 앤 스탑 혹은 전화를 받는 버튼이 되겠고요. 요 밑에 있는 버튼은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를 부를 수 있는 호출 버튼, 그리고 길게 누르면 페어링 기능을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자 보이시죠? NFC 기능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뒷면에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기능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니까 이 스티커는 띄도록 할게요. 자, 여기 헤드폰 유닛을 고정하는 이 고정 조임새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랑 같은 맥락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여드리냐면 이 일관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오디오 관련 제품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이제 구매를 하시고 하겠지만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 들어보지도 않고 막 예약 구매를 하시거나 하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브랜드의 신제품을 예약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브랜드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니라든가 제나이저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장기간 동안 보아왔던 그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운드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어떤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신제품을 막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나이저는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인즉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와 이 모멘텀 3와는 사운드적인 상관관계도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폰과 헤드폰의 그런 약간의 느낌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일관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모멘텀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싫었어요. 여러분이 예전부터 제나이저 제품들을 들어왔다면 제나이저의 대표적인 사운드는 HD 600이나 HD 800 시리즈 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제나이저 고유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물론 그 제품들은 다 오픈형 헤드폰입니다. 이 모멘텀은 밀폐형 헤드폰이고요. 밀폐형 헤드폰 치고도 저음의 양이 꽤 많은 축에 속하는 헤드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 말을 했었는데 저음의 양이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튜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풍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음의 특정 영역을 강조해서 예를 들면 킥 소리가 이렇게 빵빵 잘 들리게 한다든가 그런 튜닝이 아니라 저음이 전반적으로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멘텀 시리즈의 시그니처 사운드 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를 들을 때도 아니면 이전 모멘텀 시리즈를 들을 때도 그리고 이 최신 모멘텀 3를 들을 때도 공통적인 그런 사운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운드 얘기 이따가 좀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기능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품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좀 늦게 나온 만큼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온오프 버튼이 없어요. 온오프 버튼 따로 없이 그냥 접으면 파워 오프고요. 다시 피면
파워온입니다. 그리고 접는 거랑은 별개로 제가 이거 헤드폰을 착용했는지 벗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듣다가 제가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이 잠깐 멈추고요. 다시 쓰게 되면은 음악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근데 근접 센서는 오른쪽에만 있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왼쪽을 이렇게 들면 음악이 안 멈추는데 오른쪽을 이렇게 들면 음악이 멈추더라고요. 여기 오른쪽 유닛 안쪽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가리게 되면은 뭐 썼다 벗었다 요거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나이저 스마트 컨트롤 앱을 켜시면 여기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 모드, 그리고 안티 윈드 모드, 그리고 안티 프레셔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 모드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최대로 쓰는 모드가 되겠고요. 안티 윈드 모드는 바람 소리 같은 걸 중심으로 이제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데, 야외에 나갔을 때 여러분 뭐 바람 소리 노이즈라든가 버스를 타셨을 때 버스 엔진 소음 이런 것들을 주로 걸러내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최대 모드에서도 이런 것들이 걸러지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밖에 나갔을 때 노이즈 캔슬링 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든 노이즈를 완전 적막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런 좀 거슬리는 뭐 바람 소리, 엔진 소리 그런 것들 위주로 줄여주는 안티 윈드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밖을 나다니실 때 안티 윈드 모드를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 프레셔 모드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처음 써보시고 그 뭔가 모를 그 인위적인 느낌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빡 들어왔을 때 적막하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너무 인위적이니까 굉장히 뭔가 그 여러분 그 청력 테스트하는 무음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사람 미칠 듯한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안티 프레셔 모드를 쓰시면 그게 좀 덜하도록 저음 부분 노이즈 캔슬링을 조금 줄여서 작동하게 만드는 모드입니다. 그런 인위적인 느낌을 조금 덜하게 만들어주는 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소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제나이저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반응하는 곡선을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스위치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앱에서 그 아래에 보시면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이 기능은 제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때도 굉장히 칭찬했던 기능인데, 주변 소리를 마이크로 수음해서 들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요거는 요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버튼을 아래로 살짝 이렇게 내리면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조작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음악 재생 유지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을 제가 키면 바깥 소리를 듣기 위해서 키는 거니까 음악도 아예 끊어줄까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오프로 해놓는 건, 제가 음악을 듣다가 누군가 다가와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면 제가 이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기능을 키고 음악을 멈춰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대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깥 소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별로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퀄라이저를 보시면 이렇게 원포인트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음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중간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트래블, 그러니까 고음 부분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조절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각 파트를 제 맘대로 조절하거나 하는 기능은 없어요. 물론 이 모멘텀 라인업이 그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쉽게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이제 기능을 조금 잃게 된 부분이 아닌가, 너무 사용자들을 얕잡아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동했을 때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타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타일이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뭐 수신기 같은 액세서리가 있어서, 그거를 뭐 핸드폰이든 본인이 이제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 제품의 위치 기록을 남겨주고,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내 폰 찾기 그런 뭐 비슷한 기능을 해주는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이 모멘텀 3에는 타일이 그냥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앱을 깔아보시면 타일 앱에서 모멘텀 3 페어링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헤드폰이 근처에 있다고 나오죠. 찾기를 누르면 진동과 함께 이런 알림음이 울립니다. 아예 그 타일을 그 헤드폰 안에 박아 넣었네요. 진동 모터까지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기록 같은 거 눌러보시면 현재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분실하거나 했을 때도 찾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과 함께 작동하는 부분들은 대충 보여드린 것 같고, 스마트폰하고 페어링 하실 때는 그냥 갖다 대시면 페어링 됩니다. 페어링이 있어서도 멀티포인트 페어링을 제공하기 때문에 폰을 뭐 2개 쓰시거나 뭐 기기를 2가지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폰 2개에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거든요. 2개의 디바이스에 멀티포인트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폰에서 음악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이쪽 폰에서 음악을 또 플레이하게 되면 이쪽 폰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뒤에 조작한 디바이스를 따라가게 돼 있고요. 1번 디바이스로 음악을 듣다가 뭐 2번 디바이스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2개의 폰을
연동해가지고 써보면서 폰 쪽에서 조작하는 거는 우선권을 이렇게 서로 가져가는 거를 이해하겠는데 헤드폰 쪽에서 조작하는, 그러니까 헤드폰에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를 호출하는 이 버튼은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1번 폰, 2번 폰인데 이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면 2번 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페어링한 폰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르는 건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버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폰을 선택해서 호출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알려주십시오. 매뉴얼에도 없어요. 자, 그럼 사운드 테스트해본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제품을 테스트할 때 어떤 순서로 하냐면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상황을, 그러니까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듣는 상황을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이 모멘텀 3 같은 경우는 AAC, aptX 그리고 aptX LL을 지원하는데요. aptX LL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한다든가 영상을 본다든가 할 때 0.1초 이하의 굉장히 적은 딜레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 세대의 안드로이드 폰들이나 아이폰이 이 aptX LL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ptX LL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aptX LL을 지원하는 동글을 컴퓨터든 폰이든 혹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뭐 스위치 같은 게임기에 꽂아서 이 동글을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aptX LL을 지원하는 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aptX 연결로 들으실 걸로 예상하는데요. aptX 연결로 들었을 때 사운드는 꽤 훌륭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취향을 조금 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사운드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음의 양감이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넓은 대역의 저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넓은 저역이 뭐 중음역이나 고음역을 뭐 마스킹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고음역도 살짝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V자형 사운드랑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저음도 많고 고음도 살짝 강조돼 있지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제 주파수 반응이 들려진다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 뭐 강조 포인트가 있다던가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저음이 전반적으로 좀 많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멘텀 3는 야외 활동을 염두에 놓고 그런 사운드 튜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블루투스 헤드폰이기도 하니까 이제 포터블 대응이겠죠. 기본적으로 유닛의 해상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aptX 연결의 이야기고 다른 연결 방식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캐링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3.5mm 케이블, 유선 케이블이 있죠. 유선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선 연결은 여기 보시면 잭에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요. 꼽고 살짝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제가 모멘텀 3를 유선 연결을 해가지고 V50에 꽂아봤거든요. 일단 그냥 꼽자마자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50옴 이상의 조금 이런 포터블 제품 치고는 좀 높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헤드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전문가 모드로 작동한 상황에서는 볼륨이 뭐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구동이 엄청 까다롭거나 그런 느낌의 사운드는 아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 3.5mm 연결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aptX 연결했을 때보다 저음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 V50로 뭐 다른 뭐 이어폰들이나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디바이스가 절대로 저음이 많은 디바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유선 연결이 무선 연결보다 저음이 더 많은 느낌, 그거는 이 모멘텀 3 자체가 그런 식으로 튜닝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선 연결에서 저음은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기본 무선 연결을 해서 들었을 때의 느낌도 그냥 저음이 풍성하네 이렇게 느꼈다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많은 저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5mm 연결은 추천을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보시면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이 C2C 케이블 같은 경우는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디지털 오디오 연결이 됩니다. 요즘 안드로이드 폰 단자가 USB-C잖아요. 그래서 USB-C로 바로 꽂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외부 USB DAC를 꽂으면 UAPP 플레이어가 바로 작동을 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UAPP 플레이어가 바로 떴습니다. 이 UAPP 플레이어를 쓸 때 저는 좋은 점은 이 MQA 같은 고사양 음원들을 바로 체킹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24비트 44.1kHz 파일을 USB DAC 48kHz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정보가 뜨지요. 근데 음질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연결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aptX 연결보다는 한 차원 더 좋은 음질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무선 헤드폰 사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가끔씩
고음질로 즐기고 싶으실 때,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핸드폰에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USB-C to C 케이블만 하나 꼽고 사용하는 거니까 뭐 사용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거추장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모멘텀 3가 갖고 있는 이 유닛의 사운드의 포텐셜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가끔이라도 사용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바일 기기에서 이 LG 폰에 들어있는 DAC가 꽤 좋은 축에 속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USB로 바로 연결해서 이 모멘텀 3에 있는 DAC를 써서 사운드를 들어도 그 이상 좋은 사운드가 잘 나옵니다. 요거는 분명 이 헤드폰을 사가지고도 안 들어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USB-C 연결 방식은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에도 꽂아보니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컴퓨터에 USB-C 단자가 없다면 이렇게 USB-A로 변환해주는 잭도 동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음질로만 따진다면 USB 유선 연결을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가지 연결 방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3.5mm 단자입니다. 다른 연결이 어떤 게 돼 있어도 3.5mm 단자를 꽂으면 그냥 무조건 3.5mm 단자 우선으로 출력을 하고, 3.5mm 빼면 그 다음에는 USB-C 단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통화 마이크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3시여서 이수백에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안 자고 있었지? 그럼요. 지금 촬영 중인데 모멘텀 3 네네. 통화 음질 테스트 하려고 전화했어. 통화 음질이요? 잘 들려요. 근데 저거 평소에 그 전화로 하시는 것처럼 잘 들리지는 않고. 전화보다는 좀 별로야? 살짝 멀게 느껴져요. 감이 조금 멀다. 네, 차에서 핸즈프리로 하는 그런 것처럼 들려요. 노이즈 나오는 상태에서는 어때? 노이즈는 어때? 많이 들려요. 그래? 통화하기 불편할 정도야? 조금 쉽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정도 느낌인가 보다. 노이즈 사실 지금 좀 크게 틀긴 했거든. 조금 줄여볼까? 지금 정도는 괜찮아? 아까 처음에 통화한 것처럼 깨끗한데요? 좀 엔간한 그냥 길바닥 소음 정도? 무난한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도 얼굴 없이 또 출연해준 이수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 출연이었습니다. 알았어, 편집 잘하고. 네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형님. 수고. 저도 녹음된 걸 들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 마이크 음질 자체는 괜찮은데 주변 소음을 막 잘 걸러내주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전에 헤드폰으로 누가 그렇게 통화를 하겠어? 라고 라이브 때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라이브 때 많은 분들이 난 헤드폰 끼고 통화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모멘텀 3를 총평을 하자면, 여러분 그 실물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외관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 제나이저가 원래 만듦새 같은 건 괜찮기로는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기능도 무선 헤드폰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값은 한다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부분은 이 모멘텀 3가 여러모로 이제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고려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접어서 온오프를 한다는 방식도 저는 마음에 들었고, 터치 조작을 안 넣고 물리 버튼을 이렇게 쪼르륵 배치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터치 조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헤드폰을 쓰고 벗고 뭐 어떻게 만지다 보면 오작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절대 오작동 할 일이 없죠. 이건 뭐 눈 감고도 누를 수 있는 버튼 배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비싼 가격? 사실 이제 출시가로 비교를 하자면 다른 회사들 제품하고 비등비등한데, 여러분들도 과거에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들은 보통 이제 출시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리는 편인데, 제나이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가격을 내리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나이저 본사의 방침인지 뭐 고집인지 뭐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뭐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 통제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는 한 다른 회사보다는 가격이 잘 안 내려가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제나이저가 항상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게 가장 요 모멘텀 3의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면 반대로 중고가 방어가 잘 되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소개하면서 저음이 많은 사운드 때문에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댓글에도 그렇고 저희 카페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사운드에 대해서 엄청 극찬들을 하셨어요. 물론
물론 이제 들어보고 사운드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셔서 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모멘텀 트루와일드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걸 비춰보면 이 모멘텀 3 같은 경우도 대중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교 평가를 하고 싶어도 이 정도 급의 노이즈 캔슬링 능력을 보여주는 헤드폰은 소니, 제나이저, 뭐 보스 정도? 그 외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이 정도 되는 헤드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한 그냥 중국산 음악을 안 튼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 네. 나 뭐야? 어이없지. 그냥 모든 게 캔슬링 되고 있는데. 네.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노이즈가 생깁니다. 갑자기 없던 노이즈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노캔 헤드폰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몇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제나이저 모멘텀 사운드가 기존에도 마음에 드셨다면, 과거 제품에서도 마음에 드셨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얘기들은 프로소디케이 네이버 카페로 방문해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소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아내린다